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소위 이제 삼형식으로만 쓰는 동사, 무조건적으로 외워야 됐던 것들이 사실은 라틴에서 수입한 맞습니다. 것들이고, 그 강세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그렇습니다. 있어서 라틴계라 하더라도 강세가 게르만 계통의 단어들처럼 이름절에 있을 경우에는 게르만 계통 보통 수요 동사가 하는 것과 동일하게 움직인다. 맞습니다. 삼형식 사형식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를 해봤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3, 4형식으로 우리가 스위치할 수 있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문장 전환 연습이라고 맞습니다. 했던 그 경우인데 우리가 2화에서도 한번 네. 다룬 적이 있는데 정보 구조와 관련됐었죠. 그거와 네. 관련해서 오늘은 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번에 A하고 B를 이퀄 부호를 붙여서 연습을 교실 영어에서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 조금 네.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지 그 의미의 차이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얘기 조금 네. 해주시겠습니다. 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문법 시간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문장 전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꾼다든지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아무런 문맥과 관계없이 그냥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대학 들어가려면 본고사가 있었습니다. 주관식 시험이었거든요. 주관식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밑줄 친 문장을 사형식으로 바꾸세요. 이런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의미, 문맥에 따른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바꾸는 그런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문법 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형식, 사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어느 경우에 이렇게 삼형식 문장을 사용하고 어느 경우에 사형식 문장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이광희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은 정보 구조와 관계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의 A하고 B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2번의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문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정보 구조를 이야기할 때 신정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구정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신정보를 어디로 보낸다라고 얘기했냐면 뒤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죠? 그러면은 신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A와 B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상대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이 바로 신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Where's the money 했을 경우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돈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서는 새로운 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I gave it to Jack 해가지고 몇 형식 문장으로 쓰인 거냐면은 3형식 문장으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에 잭이 왜 그렇게 행복하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왜 행복했겠습니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보가 알려고 하는 정보가 some money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신정보 new information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몇 형식으로 써야 되냐면은 4형식으로 써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교실 영어에서 문장 전환 연습을 기계적으로 했던 그렇습니다. 그 3, 4 형식의 선택이 사실은 정보 구조와 관련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심사, 알고 싶어 하는 것들, 새로운 것들, 중요한 것들을 뒤로 보내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음 글 한번 볼까요? 네네. 한번 이거 이광희 박사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지난번에 제가 정보 구조 얘기할 때 요 문장이 비문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할 때는 그 우리가 턴 오프를 했었나요? 그렇죠. 턴 예. 온을 예. 했었나요? 예, 뭐 그런 걸로 했었죠. 하면서 뒤에 있는 것이 새로운 정보다의 네. 연장선에서 예. 그때는 아마 샌드 동사를 맞습니다. 이용해서 예. 했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설명이 되겠죠. 물어보는 거는 뭡니까? 지금 자전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예. 신정보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A, B에서 나타나는 it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it가 뭐죠 여기서는요? 자전거가 되겠죠. 자전거가 되니까 예. 이건 알고 있는 정보죠. 이건 네. 구정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신정보인 a friend가 제일 뒤에 있는 맞습니다. A번이 예. 맞는 예. 적절한 담화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 그러면은 3형식, 4형식을 기계적으로 바꾸는 그런 훈련보다는 어떠한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3형식 문장으로 답을 하고 어떠한 질문이냐에 따라서 4형식 문장으로 답을 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 그래서 이 문장도 재밌는 건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give나 read나 land 이거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가 수요 동사잖아요. 그죠? 네. 3형식, 4형식으로 다 바꿀 수 있는데 네. 거의 이렇게 굳은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frozen 되어 있는 겁니다. 네. frozen 된 형태로 발음이 되어지는 표현하는데 give me a break 하지 give a break to me라고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거의 쓰지 않겠죠. 그죠?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이렇게 안 쓸 것 겁니다. 같은데. 예. 그 이유가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에게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이 훨씬 더 신정보이기 때문에 new information이기 때문에 네. 뒤에 보내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old information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뭐를 쓴 거냐면은 대명사가 된 것이고 아예 이 형태가 하나로 굳어져 가지고서 우리가 사용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관련해서 더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3, 4형식을 스위치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르만 계열의 소위 수요 동사라 하더라도 네. 맥락에 따라서 정보 구조의 배치에 따라서 3, 4형식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네, 말씀이죠. 네, 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즌된 그런 형태, 우리 네, 일상어에서 네. 굳어진 그런 형태에서 알고자 하는 거는 break story your ears 이런 내용이지 그렇습니다. 부정보인 대명사가 뒤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어떤 동사들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3형식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4형식의 형식으로만 쓰이는 그런 타동사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성격이 어떤가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다음 네, 시간에. 네,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네네. 예.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